이재명 재판 놓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좌파. 근데 데스노트도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전국 법원장 회의 이 공식 입장은 나왔지만은 입장문은 나왔지만은 뭐 3명이 직결을 했는데 이 사법 관련 3개의 법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수기 없이 강행을 하고 있는데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심각한 유감이다. 그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종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재판 놓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좌파 데스노트라는 것도 등장을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공천 주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105명이 참여를 한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 있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모임입니다. 정권 초반에 그 친명이 따로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이재명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방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시민 같은 사람은 그거 미친 짓이다. 집단으로 미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5명의 이 친명 쪽 모임은 제일 처음에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결성이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반정청래 모임입니다.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정청래 진영을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162명 중에서 지금 105명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빼고 하면은 한 50명 정도는 정청래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대 한 50, 뭐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상황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정청래가 깨를 하나 냈습니다. 오늘 어떤 깨를 냈느냐 하면은, 당신들 105명 반정청래 모임이 아니고 친명 모임이 아니라며 그냥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그러면은 당신들끼리 그러지 말고 민주당 안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그 특별 팀을 만들 테니까 그거 해체해. 뭐 개판 모임이 아니라면 아니고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면 공소 취소 우리 다 같이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뭐 김건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섰는데 야 이건태 그게 아니고 우리 원내대표 한병도가 중심이 돼서 그 TF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105명 그거 취소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종의 머리를 쓴 거죠. 반정청래 모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반정청래 모임이 아니고 공소취소가 이재명 공소취소가 목적이면은 내가 당에다가 모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취소해. 그런데 이 공소취소 모임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는 마이웨이야. 그건 하려면 하고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정청래 모임이란 것을 커밍아웃 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공소취소 하지만 뭐 그것도 같이 뭐 상황이 되면은 추진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반정청래 모임이란 걸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취소 하겠다는 민주당 내부 움직임이 오히려 자중 질환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정청래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그러니까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특별위원회. 길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제 당 최고위 당 차원에서 만들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 특위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을 참여시킨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임은 취소를 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정청래의 지지자는 딴지일보에서 놀고 있죠.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김호준 그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도 자 이제 당내 공식 기구가 출범했으니까 그 개판 노래 하지 말고
그 공소취소 모임은 해체해.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기존에 있던 이건태하고 이 만든 모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마이웨이. 박성준 상임대표, 공소취소 그 상임대표는 이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진짜 공소취소가 목적이면은 당에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우리는 따로 갈 거야. 반정청래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8월 달에 당권 경쟁. 그리고 6월 앞두고, 6월 선거 앞두고 공천 경쟁. 자, 그래서 따로 간다. 당의 공수기구가 발족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죠. 105명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면서. 161명 중에서 105명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면서, 그거 만들려면 만드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치모는, 그러니까 공수취소 모임은 공수취소 모임대로, 당기구는 당기구대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또 안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는 또 뭐 서로 뭐 공치 105명 중에서 여기 나는 탈퇴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물론 뭐 이재명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표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당원들이 지금 뭐 반격을 하고 있어서 김어준의 이 구독자 수가 떨어졌다. 김어준의 힘이 약해졌다. 유시민도 과거 유시민이 아니다. 이재명이 반격을 하니까는 그 빅마우스 두 사람이 힘이 떨어졌다. 정청래도 주춤한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조만간 김어준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을 할 텐데, 김어준이 잘하는 거 있죠?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막 들어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파를 향해서 막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막 선동을 했지만은, 이재명을 향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핵심은 이재명이 초창기, 이제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고립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이제 살아보려고 이렇게 막 발부등을 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은 지금껏 초반이니까 105명의 국회의원들이나 있고 또 이재명이 있고 하지만은 이게 사상 유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팩트 언론 보도가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면은 의도 아니냐. 뒷전된 대통령의 여당 설왕설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기사를 보고 이재명이 나 뒷전에 안 있어. 나 잘 정청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 언론들은 저렇게 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민주당 한 인사가 더 팩트 기자하고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당 맞느냐 이렇게 자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성과를 내면 당은 대대적 홍보로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덮어버리고 있다. 깔아뭉개버린다는 거죠. 정청래가 의도적으로. 저번에도 그 기억하시죠?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장동영 대표하고 정청래하고 3명이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정청래가 의도적으로 악법, 사법 계약법 그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 다음날 무산이 됐죠. 그거 의도한 겁니다. 정청래가. 다 깔아뭉개는 거죠. 이재명 쪽을. 그런데 정청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하고 뒤에 문재인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재명이. 18개월 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이재명은 큰 외교 성과를 거뒀다 막 하고 있는데, 민주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단 하나만 달랑 나왔고, 최고위원회에서 아무 발언도 없었고, 그래서 이재명 이슈는 의도적으로 패싱을 하고 있다. 정청래가.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민주당발 이슈가 이재명 정부 성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팩트는 덮어버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당과 정청래가 합당을 깜짝 제안한 지난달 22일은 이재명이 이 대선 때 공약했던 코스피 5천이 달성된 날. 이재명은 너무 좋아서 막 그러는데 그날 완전히 이재명 자기는 이제 패싱 당하고 정청래하고 조국이 합친다. 이게 발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글로 몰려버렸죠. 물 먹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게 우연이 아니고 계속되면 의도가 있는 거다는 거죠. 제목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연이면 한두 번 하고 끝났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니까 물 먹이는 거다. 뒷전으로 돌려버리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외국에 갈 때마다 정청래는 그 외국에 가면 이재명은 막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기만 하면은 무슨 괴담 같은 거 막 덮어 씌워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막 했던 집단이 이제 정권 잡으니까는 나가면은 막 성과를 가시하고 싶은데 그 나갈 때마다 정청래는 안에 앉아서 내란 전담 재판부, 전당원 1인 1표제 이런 것을 하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를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연히 계속되면 의도가 있는 거다. 뒷전된 이재명. 이재명은 또 저거 기사 보고 나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 않다. 정청래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사람 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계속 인물을 콕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근데 정원호 지금 난리 났습니다. 0살 때, 2살 때 무슨 밭하고 논을 300평씩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정원호를 막 띄웠죠. 서울시장에. 그리고 부산시장에 전재수 막 띄우고 지금 이 박찬대는 인천시장으로 또 막 띄우고 있습니다. SNS를 계속 하면서 될 거 다 하는데 SNS로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정원호, 전재수, 박찬대를 막 띄우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이 이 당 지도부 경선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 띄울 때는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자기 차 안에 막 태워가지고 차 안에 탄 순서대로 개딸들이 막 지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강역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을 SNS로 막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정청래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청래 입장에서는 일종의 데스노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공천을 못 받을 인물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워낙 당권이 8월 달에 당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공천에서 자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 사람 나 필요해, 이 사람 필요해 딱딱 찍으면은 정청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천 줄까요? 오히려 배제시키겠죠. 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친명 안에서도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떠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거기서 김남준 이재명의 신복이죠. 김남준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송영길이 거기 원래 내 땅이야. 나도 출마할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막 싸우는 그 내용도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김남준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영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길 쪽에서 지금 우리 송영길이 거기서 5선이나 하고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이 방탄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때 인천 계양을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인천 계양을 물려주고 했는데 이재명이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거기 내가 다시 가는 게 송영길이 다시 가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런데 거기 왜 이재명의 신복이 와서 1년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데 깔짝거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송영길 쪽이.
그러니까 김남준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김남준이 이 땅 없이 열리는 열매는 없다. 열매가 어찌 땅을 밀어내려 하겠으며 밀어내는 게 가능이나 하겠냐. 그렇다고 땅만 지키면 열매는 열릴 수 없다. 땅을 살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달라. 이 열매는 온몸을 부숴 씨앗을 낳으며 대지의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지가 돼서 내가 이제 열매가 돼서 내가 앞으로 여기서 할 테니까 대지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콩가루 집안처럼 좌파 정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친명 안에서도 찢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은 이재명 정권은 절대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이죠.